지방의대 붙어놓고 인서울의대 가겠다고 반수를 하는 거예요. 인서울의대 간 다음에 스카이 뭐 의대 가겠다고 또 반수를 하고, 이 짓을 계속 뺑뺑이 돌고 있어요. 대학 학벌로 우리나라에서는 살아가는 게 다 좌지우지 된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 가스라이팅을 디톡스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년 만에 우리 성균관대 경영학과 파이낸스 전공 우리 김영환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한국 대학의 실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한국 대학 상황들이 네. 여기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게 과거하고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르다. 네. 저희 때는 보통 많이 해봐야 재수 또는 네. 삼수면 이제 장수생이다. 그쵸. 삼수가 이제 끝나. 와, 저런 분이 있어 하면서 사수 이러면 와, 극단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학교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막 이랬다는데 요즘에는 그 재수, 삼수 이런 게 흔하다면서요. 다반사고, 삼수, 사수, 오수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치동 일타 강사들이 뭐 오수를 해서라도 뭐 의대를 가라 이러니까는 이제는 오수는 기본이고 10수까지 가는 진짜로요? 까지 가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도 못 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는 그 신입생들이 들어온 다음에가 문제인데 들어온 다음에 반수를 계속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계속 돌아가는 거가 끝도 없이 돌아가요. 이 중독성이 수능이 있기 때문에 그 한두 문제 킬러 문제만 맞추면은 이 대학 급간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가서 시험 치고 또 무슨 뭐 논술 시험이든 뭐든 또 한번 들이대보고 이 짓을 계속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특별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돌리잖아요. 그런데 안 와요. 특강을 해서 뭐 어떻게 부른다 했을 때에 무슨 특강사들이 와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을 때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학과장 3년 전에 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애들이 기대만큼 오질 못하고 한 불렀을 때 20명 정도 오면 다행인 거예요. 업계에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딱 이렇게 모시잖아요. 한 100명 넘게는 와야 될 것 같은데 한 20명? 뭐 하고 있느냐? 대치동 갔어요. 대치동 가서 뭐 N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건 이제 1, 2학년 애들이 돌고 있거나 아니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한다는 게 고시 준비하거나 무슨 CPA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틀에 박힌 시험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계속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뭐 보통은 문과 같은 경우는 로스쿨 법대를 가잖아요. 그럼 한 번에 가면 거기서 열심히 하면 다행인데 가서 지방에 뭐 법대를 간 다음에는 붙어놓고 또 반수를 해요. 어디로? 인서울 법대를 가야 된다. 인서울 법대를 들어가면 다행이에요. 그 다음 해에. 근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반수를 해요. 스카이 법대를 가야 되겠다. 스카이 법대 간 다음에 또 반수를 해서 서울 법대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요? 계속 붙어놓고 N수하는 그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사회적으로 자원 낭비가 이건 이만저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만저만 아니고 정말 그 의대를 가서도 이번에도 그 현상 나오잖아요. 지방의대 붙어놓고 인서울의대 가겠다고 반수를 하는 거예요. 인서울의대 간 다음에 스카이 뭐 의대 가겠다고 또 반수를 하고 이 짓을 계속 뺑뺑이 돌고 있어요. 아니 사실은 이렇게 저는 이제 50대가 되고 보니 대학 좋은 데 나온 친구들 중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긴 많은데 분명히 그렇긴 한데 사실 이 나이 때 돼봐서 중요한 거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30년 동안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갈고 닦았느냐에 따라서 형편과 상황이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사실은 학벌보다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은 학벌에 모든 걸 다 걸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거에 올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당했다. 국민들 전체가 혹은 그 어린 애들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혹은 태어나서 말할 때부터
학원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 학원 선생님들이 애들 교육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지독하게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학 학벌로 우리나라에서는 살아가는 게 다 좌지우지 된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빠져나오도록 그 가스라이팅을 디톡스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작업이 지금 대학에서 커리어 센터에서 해줄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네. 하나 네.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성대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아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대도 지금 말씀드렸던 무슨 1학기만 학생이 나오고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들이 대학들마다 다 있죠. 우리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서울대, 경영대나 뭐 이런 데도 서울 공대조차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에서도. 그렇죠. 이게 계속적으로 걔네 의대 가지 못해서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공학과건 뭐건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다 붙어서 그냥 반수하고 그런데 그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생각으로는 의사해서 돈을 버는 거는 뭐 일반 개인 중산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성공적인 돈을 버는 거긴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이제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친구들이 큰 돈을 벌려면 그거보다는 제약 사업에 투신해 가지고 제약이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러면 벤처를 한다든가? 네, 그렇게 하면 완전 인생이 달라지고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회 구조적인 탓을 많이 하긴 하죠. 뭐 해봤자 뭐 우리나라는 벤처가 안 되고 뭐 이 재벌들이 다 뭐 2세, 3세가 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우리 해봤자 소용없다는 그 좌절감 그런 거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할게요. 그렇다고 쳐. 그렇지만 그 시스템 그대로 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변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발굴해내가지고 우리가 좀 더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꿈을 못 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말씀하신 거. 가스라이팅이 지독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의사 돼서 돈을 벌으면 그냥 중상층 아니에요? 중산층? 그러니까 근데 소위 말하는 정말 큰 내가 사회적 성공을 거둬서 엄청난 걸 한번 하려면 확률은 적지만 사실은 사업에 투신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소위 말하는 큰 돈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 이거는 다 중간급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중간급만 가면 어떻게든 될 줄 알고. 근데 내신 시스템으로 크다 보니까는 그냥 중간보다 살짝만 나으면 돼 하는 그 마인드셋이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우리 옛날 저거네. 야, 그 튀지 마. 모난돌이 정맞아. 그죠? 그게 약간 그 옛날에는 함부로 까불지 마는데 지금은 약간만 잘하면 돼. 너무 튈 필요 없어. 여기 인생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네요. 그렇죠. 평생을 애들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계속 그 얘기만 듣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우리 때보다도 튀는 애들이 더 찾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내신 시스템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다 잔디 깎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선생님들이라든가 뭔가 관리하는 사람들 눈에 밖에 나지 않도록 그 사람한테 딱 최적화돼가지고 평균보다만 나으면 되는 선에서 딱 하는 걸로 해가지고 최적화돼 있는 그런 애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깨는 작업이 필요해요. 깨는 작업이. 아 지금 너무나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잔디 잘하듯이 잘하고 있다. 내신 관리라는 게 대단히 문제가 많은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평등, 기회 균등 이런 건 숭고한 목적은 알겠는데 너무 극단으로 갔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내신 시스템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 평균만 밟아 올라서면 된다는 그 마인드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요 지금. 아니 이게 기업으로 오면 저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데 기업의 혁신성은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 혁신이야말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은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라고 하는데 근원적으로 따라가 보면 저는 뒷다리 잡지 마, 뒷목 잡지 마. 이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예전에 이건희 회장 시절에 잘하는 놈 잘하게 내버려두고 그죠. 93년인가요? 프랑크푸르트 선언 해가지고 잘하셨었죠 그때. 그리고 좀 느린 사람 느린 대로 이렇게 가게 하고 대신에 잘하는 사람 뒷다리 잡지 마.
그냥 하긴 냅둬. 예. 그래 잘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걔네가 그래서 뭐 한 명의 천재가 예. 나머지를 먹여 살리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어. 말씀하셨었는데, 그죠? 그게 실현이 됐을까? 아니 삼성이 그동안에 그렇게 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끌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인재들이 얼마나 있느냐 사실은 잘 그죠. 모르지만 그런 인재들이 이탈을 많이 한 거 아닌가 하는 갈수록 그런 그렇죠. 우려들이 많은데 우려가 되는 거고. 이 시스템이면 아예 그런 인재들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좀 튈만하게 대단히 똑똑할 만한 애들 같은 경우는 의대 쪽으로 다 몰려갔다라는 의심이 들어요. 등급이 잘 나오거나 1등급이 쫙 나오잖아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애가 의대 가서 답답하지 않을까? 그게 가스라이팅의 효과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최고로 이 전국 1등 뭐 이런 애들이 그냥 브레인워싱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김일성 대학에 뭐 북한의 천재들 갔을 거 아니에요? 왜 갔겠어요? 그죠? 그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브레인워싱 돼가지고 사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봐요. 의대로 쫙쫙쫙 가가지고 그냥 세뇌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데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앞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무 겁을 많이 집어먹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면 모험심이 좀 약한 것 같긴 하고 다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받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똑똑하다는 애들이 듣는 그 강의 들어보시면은 인생 뭐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빨리 점수 받아가지고 편하게 살아.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러면 꿈은 건물주네. 그러니까 건물주 해야 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세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가스라이팅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줄까 하는 거가 지금 관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50년 정도 살아보니까 무슨 제도를 만들 때 이게 그 당시에는 되게 좋아 보여 하고 뭔가 제도를 만들어. 예를 들자면 지금 뭐 평등 시스템. 근데 시간이 지나서 딱 보면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시스템이 그 당시엔 되게 좋은 의도로 했으나 그렇죠. 이게 완전히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그렇죠. 족쇄가 되는 거죠. 과거 시스템도 그렇잖아요. 1000년 전에 만들 때는 야, 평등, 기회균등 다 같이 시험 봐서 딱 하면은 뭐 어느 출신이건 간에 관료가 될 수 있어. 출세할 수 있어. 좋았잖아요. 이노베이티브하고. 근데 몇백 년 지나면서 그거가 족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공산주의 자체도 이론적으로는 되게 아름다운 이론일 수 있죠. 다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다 같이 사실상은 결론은 다 같이 못 먹고 못 사는 걸로 바뀐 거니까. 평등으로 다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의 지금 제도의 모순이 일어나 버렸고, 그다음에 그걸 개혁할 의지도 뭐 없고, 뭐 관료 사회라고 하는 게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새로 뭐 개혁을 하느냐. 그것도 못하죠. 왜냐하면 정권 바뀔 때마다 또 욕먹을까봐 뭐 못 움직이고 앉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들어서서 뭐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정말 난감한데요. 인재들을 제대로 뽑을 수 있을까, 그죠? 뭐 탑스쿨이라고 해가지고 뽑아봤자 모험심이 있는 애들 별로 없을 수밖에 없고 있을 만한 애들이 다 깎여져가지고 저희도 교수님들 중에 벤처하는 분한테 여쭤보면은 그래요. 이 좋다는 학교에 있는 애들한테서는 벤처 일하는 거 같이 하기 힘들대요. 왜냐면은 정해진 교과서적인 뭔가 정해진 틀에 의한 거가 아니면은 지시사항 내지는 뭐 어떤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서 내가 잘 인정받을 거 그거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지방대나 아니면 다른 그 랭킹 낮은 대학교 애들을 뽑아서 쓰는 게 오히려 더 재밌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런 재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네는 차라리 뭐 수능 점수 같은 거 포기하고 뭐 2판 4판으로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재미가 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 시스템 이게 많이들 논의를 하는데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해나가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답답해 죽겠네. 저는 답답한데 일단 저희들 대학에서는 커리어 센터 같은 거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봐야 돼요. 저희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렇게 보시면은 저도 미국에서도 이제 한번 가르쳐 봤었고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그 다음에는 MBA를 뭐 미국에서 이제 지내왔었고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가르쳐 봤었는데 김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커리어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 학생들이 인턴십 같은 거를
제때제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원활하게 유통을 시켜줘요. 그리고 현업의 선배들이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특강도 하고 애들 뽑아주고 혹은 뭐 네트워킹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원활하게 우리 지금 빈자리가 어디 나는데 너 와서 일할래? 내지는 뭐 내 친구가 어디에 뭐 빈자리가 났대는데 너 한번 지원서 내볼래? 내가 레주메 토스해줄게. 이 정도 선에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무슨 부정부패도 아니고 돈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서로 하이하고 인사하고 그냥 프로페셔널 대 프로페셔널로서 정보 교환하면서 토스해 주는 거. 말하자면 인생 여행길에 어떤 지점이든지 가서 이제 먼저 그 지점을 통과한 사람이 좋은 선의의 조언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대학교에서 많이 해주고요. 그것도 학생 인재개발센터가 있어요. 대학 전체 인재개발센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단과대학 있잖아요. 경영대면 경영대, 공대면 공대, 뭐 인문대면 인문대, 거기마다 이 커리어 센터가 있어서 과별로 선후배들이 네트워킹이 되도록 좀 해줘야 돼요. 그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아비규환 속에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으면은 내가 의사가 되지. 그러면서 의사 쪽으로 막 가거나 의대 반수를 하든가 아니면 수능 반수를 계속 하든가 뭐 이래야 저래야 무슨 뭐 학교 이름밖에 없나 봐 그러면서 포기를 하고서 그냥 연수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문들이 와가지고 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으니까. 거기에 동문들이 꼭 무슨 뭐 전국 1등 뭐 무슨 고시 1등 혹은 뭐 이런 삐까뻔쩍한 1등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어느 작은 중견 회사라도 좋으니까는 내가 지금 졸업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일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있더라. 그런 걸 알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힘든 것도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고 보람되고 좋은 걸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애들이 정보를 접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 정보가 없으니까는 ambiguity aversion이라고 그래요. 이 전문 용어로는 뭐냐면은 모호한 거를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중견기업이 좋다 그러고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있다는데 그쪽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걸 선배가 직접 와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네. 그게 없으니까 애들이 자포자기하고서는 이 나라 시스템은 학교가 뭐 단거가 탁벌이 단가봐. 그러니까 나는 뭐 다시 또 엔수 학원 갈래 이러면서 가게 된다는 거. 다시 또 그쪽 가게 된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게 저 학창 시절에도 이제 그때도 뭐 당연히 학벌주의가 있었고 네. 저는 졸업하면서 이거 시간이 지나면 학벌주의는 없어지겠구나. 네. 현대 사회가 되고 그 첨단 기술 사회가 되면 학벌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겠다 했는데 방치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화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네요.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됐네요. 네. 그나마 그 중에서 또 랭킹이 좀 변한 학교들이 있어서 저는 희망을 겁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모호성 회피를 없애줄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지 자기 선배님들이 이렇게 와서 후배들 챙겨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고맙잖아요. 사람이 와가지고 만나주고 우리 회사 이래 저래 이 업계가 어떻더라 이런 거를 얘기해주는 분이 우리는 이런 훌륭한 그 케어해주는 선배님들이 있어. 대단한 그런 삐까뻔쩍한 분 아니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마음으로 케어해주고 와주는 분이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애들이 우리 대학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상승작용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 노력이 태부족이다 지금. 왜냐하면 이 인재개발센터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한 대여섯 분이 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케어해줘야 될 학생들이 2만 명이 있어요. 역부족이에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단과대학별로 이걸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싱가포르도 그게 되고 있고 원활하게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게 되고 동문들도 나가서 이 계속적으로 자기네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성공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학교에 기부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한 100년에 걸쳐서일지 모르지만은 한 수십 년 걸쳐서 동문들 기부하는 걸 통해서 그 학교가 쫙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도 보면은 그 동문들 기부금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걸 추진해야 되고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가
그걸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안 돼요. 말하자면은 무슨 뭐 그 총장님들부터 시작해서도 총장님 그 임기가 4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학장님들 하시잖아요. 단과대학에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2년 혹은 4년 동안에 뭔가 단기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면은 관심을 두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 실적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저는 이걸 좀 생각합니다. 좀 이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시스템화 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